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는 좀 주식시장이 좀 사람들을 너무 지치게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힐링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3월이잖아요. 봄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운동도 하시고 좀 주말 동안에는 주식 잊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파월 FED 의장이 금리 급등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으로 반응을 했죠. 미국 국채금리도 재차 급등을 했고, 또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움직임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요. 다우지수가 1.1% 정도, 그래도 다우지수는 61선은 지켰어요. S&P 500 지수 1.3%, 61선 이탈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제일 문제죠. 2%대 하락하면서 지금 거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를 이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또 파월 의장은 또 내 의지는 그게 아니다, 또 이런 또 진화하는 발언들도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책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좀 반등을 기다릴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우리를 상승으로 좀 이끌었어요.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6% 이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거시 정책은 급선회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오늘 시장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보면 11시 반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했죠. 다음 주에도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좀 중국 시장과 연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해 시장이 열리면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한 3,750억 매도했는데, 그래도 좀 장 막판에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들 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고, 또 요즘에 업황이 좋죠.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최근에 지속 말씀드리는 철강업종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 부분이 좀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오늘 아침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패닉이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학개미 분들도 미국 주식들 다 던졌다, 그런 얘기들도 들려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국내 주식시장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떨어지는데 좀 패닉인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장중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월 26일 금요일에 저점도 살짝 깼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지지선은 2988포인트란 말이에요. 거기를 살짝 깼었죠. 61선도 살짝 깼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사실은 만약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차티스트의 입장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좀 손바뀜도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00선 또는 3,000선 아래서는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버텨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제 61선 지지력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미국 시장이 정말 추세를 이탈해버린다거나, 그래서 61선마저 이탈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또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주 후반부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마녀가 올지 미녀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고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3100선 이상, 또 3100선 도달하면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 대한 마감 시황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다음 주 한 주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들 먼저 볼게요. 금융주들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좋아요. 금융주들. 미국 국채금리 강세 소식에 따라서 어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KB금융 한번 볼게요. 오늘도 2.62% 상승.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그러니까 KB금융도 이런 추세라면은 전고점 수준까지 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KB금융이라는 게 더 갈 모멘텀은 부족해요. 은행주, 금융지주사라는 게 더 갈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 정도 오면은 그래도 좀 이익 실현하고 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 보험주 쪽도 한번 볼게요.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이 사실 뭐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막 1,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00원대. 근데 이제 얘도 3,600원대까지 갔다가 뭔가 지금 자리에서 지지력을 지금 만들고 있죠. 21선 정도. 그래서 21선 정도 지지라인 잡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금리 상승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미국 국채금리 강세 이런 게 계속 나온다면 보험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시고 좀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저가주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손절도 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손절가를 잡고 금리라든가 이런 추세를 보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LG화학이 또 4%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제가 LG화학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수목 쉬고 오늘 또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존 주도주 쪽에서도 지금 힘을 내려고 하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배터리 기술 유출 최종 판결 관련해서 지금 이제 LG화학은 좀 호재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악재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뉴스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LG화학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박스권을 유지하려면 이런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이제 어제 같은 날 아침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제가 30만원 아래 또 온다고 했죠. 오늘 30만원 아래에 또 왔어요. 그러더니 또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지만 단기 투자도 병행을 하면은 기분도 좋고 또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31만 8,500원 매도 그리고 29만 9,500원 매수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도 1분기 실적 뭐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2월달 들어서 2월부터 3월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아침에 매수하면 좋잖아요. 현대제철 아침에 42,000원까지 빠졌는데 43,000원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한 3%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더 갈 수 있겠죠. 시장만 간다면.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오늘의 움직임 시초가에 좀 남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좀 좋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볼게요. 기아차도 보면 이제 사실 지난주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61선 정도에서 지지하면서 장대 양봉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살짝 뜬금없이 또 3% 강세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겨워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량을 기관 외국인이 받고 오늘 5일선, 11선 관통. 5일선, 11선 이렇게 관통하는 타이밍. 장중에 올라올 때 그럴 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장중에 올라올 때. 이럴 때 시장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11시 반, 12시 뭐 이때. 이때가 딱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뭐 다음 주 이후에 움직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아차 관심 있게 좀 다음 주에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일 그리고 일요일날 제 방송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